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가지 양자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5쪽입니다. 주양자수는 심볼로 n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양의 정수 1, 2, 3, 4, 5와 같은 값을 취할 수가 있고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각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운동량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고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양자수 ML 값은 각운동량 양자수 값에 따라서 결정되죠.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쭉쭉쭉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운동량 양자수가 2다라고 하면은 자기 양자수 ML 값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느 방향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양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스핀 양자수 값은 ms 값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양자수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불연속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어떤 룰에 의한 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양자수도 인접한 수의 값 사이에는 얼마만큼 차이? 1. 각운동량 양자수도 인접한 수 값의 차이는 1. 자기 양자수 값도 0과 플러스 1 간에 1만큼 차이 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1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차이 값이 1. 그렇다면 스핀 양자수 값도 마찬가지로 1만큼의 차이가 나면서 스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면 각각 얼마의 값을 가질까요?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1만큼 차이 값을 나타내려면은 한 개는 플러스 2분의 1,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불연속적이면서 정해져 있는, 여기서는 이제 1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이 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 1과 2 사이에 어떤 값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1과 2 사이에 무한대 가지만큼의 숫자가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2와 3 사이 값 사이에도 어떤 값도 중간에 존재할 수 없고 딱 2 다음에는 3, 3 앞에는 2.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도 마찬가지죠. 0과 1 사이에 어떤 값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불연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오비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입니다. 즉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묘사가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오비탈이 묘사가 되기 때문에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값에 따라서도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요,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까지입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한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좀 크게 분류를 하는 거고, 각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결정하죠. 자기양자수는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배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비탈의 공간적인 배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35쪽 밑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의 양자수 조합 중에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했죠. 먼저 기억. n값이 3인 경우에 그때 각운동량 양자수 L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L값은 0, 그리고 3 빼기 1이니까 2까지 값을 가지고 있죠. 0, 1,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 1, 2까지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0, 1, 2 중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L 값이 0일 때 가능한 한 이 자기 양자수 값은 오로지 0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렸죠. 니은 주양자수가 3일 때 가능한 한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은 0, 1, 2의 세 가지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주양자수가 3일 때 가능한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은 0, 1, 2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L값 각 운동량 양자수가 1일 때 가능한 한 자기 양자수 값은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세 가지인데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니까 디귿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 주양자수가 4일 때 가능한 한 각 운동량 양자수는 0, 1, 2 그리고 4 빼기 1하면 3까지죠. 3까지의 4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L값이 2라는 거죠. 또 L값이 2인 경우에 즉 각 운동량 양자수가 2일 때 가능한 한 자기 양자수는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L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총 몇 가지? 5가지 가능하죠. 그 5가지 중에 마이너스 1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의 설명이 옳죠.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디귿과 리얼이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6쪽에 하면은 유효 핵전화 그리고 매듭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볼까요?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의 전하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튬 원자를 가지고서 설명드립니다. 리튬 원자다라고 하면은요, 이 리튬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를 하죠. 이 전자는 핵하고의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핵하고의 인력이 작용할 때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합니까? 이 중간에 앞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하고에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면서 방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전자는 핵하고의 인력에다가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한 알짜 인력을 느끼겠죠. 반발력을 고려한 인력뿐만 아니라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 고려한 반발력을 고려한 알짜 인력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그 앞에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의 반발력까지를 고려한 핵 간의 알짜 인력의 정도를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 핵전하 값이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로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해야 되고 전자 간의 반발력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가리움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리움 효과에다가 밑줄 긋고 그 밑에다가 적으시기를 전자 간의 반발력 효과라고 표시를 하십시오. 유효 핵전하는 영어로 하면 effective 핵전하. 실제 핵전하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하지 않고 핵의 양전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하값입니다.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 일렉트론 쉴딩 효과죠. 그거를 빼게 되면은 실제 유효 핵전하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는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11번 소듐부터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까지 원자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대문자 Z로 표시하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의 양 전환이 커지고 핵이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요, 분명히 이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핵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멀어지고 있어요. 원자가 전자하고 핵하고의 평균적인 거리인 원자 반지름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왜 작아질까요? 핵의 양 전하량 값이 커지기 때문에.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핵의 양 전하량이 커져서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한 유효 핵전하 값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유효 핵전하가 완전히 직선 그래프는 아니지만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효 핵전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효 핵전하는 첫 번째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대문자 Z인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는 이펙트 핵 전하에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또 줄여서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하죠. 유효 핵 전하는 커지더라. 그리고 유효 핵 전하 값은요. 전자 껍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18번 아르곤에서 몇 번? 19번 포타슘으로 딱 넘어가면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원자가 전자가 더 바깥쪽 전자 껍질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핵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유핵 전하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핵 전하 값이 감소하게 되더라.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순간,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순간 유효 핵 전하 값은 아주 크게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요소. 똑같은 이 일족 원소, 소디움과 똑같은 일족 원소, 포타슘을 비교했을 때, 소디움이 유핵 전하가 클까요? 포타슘이 더 클까요? 포타슘이 약간 더 커요. 왜냐면은, 소디움은 원자 번호가 11번, 핵의 양성자 수가 11개죠. 포타슘은 원자 번호가 19번, 핵의 양성자 수가 몇 개? 19개이기 때문에, 핵의 양자라는 값이 굉장히 크죠. 얼마만큼 큽니까? 8만큼 크기 때문에 유핵 전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는 대문자 Z입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핵 전하 값이 약간씩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데 크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 그림 밑에 기억, 니은, 티귿 중에서 크게 이 첫 번째 내용, 기억의 요소와 그리고 니은의 요소 두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유효핵 전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이 나타나요.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소듐보다 포타슘 핵의 양성자 수가 8개나 많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원자 번호가 더 큰 포타슘의 유핵 전하가 소듐 NA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더라 라고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중간에 바로 2번 이번에는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매듭면이 크게 무슨 매듭면과 무슨 매듭면으로요? 네, 매듭면이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분류. 먼저 매듭면의 정의가 뭐냐? 매듭면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0인 면입니다. 매듭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면, 이것을 우리가 매듭면이라고 하죠. 이 매듭면은 크게 지금 보니까 두 종류로 나뉘고 있네요.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매듭면과 방사상 매듭면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때 각 매듭면은 일단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은 면인데 어느 위치를 포함한다고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죠. 원자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인 매듭면, 이걸 우리가 강매듭면 합니다. 방사상 매듭면에서 이 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라고 표현하죠. 구, 스피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 형태의 매듭면이에요. 구 형태의 매듭면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핵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핵의 위치로부터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거리가 R인 위치, 그리고 거리가 R인 위치. 하여튼 거리가 R인 위치만 되면은 3차원적으로 어느 점에 도달하든지 여기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 이렇게 따지면은 3차원적으로 어느 위치 방향으로든지 하여튼 거리가 R인 위치에만 도달한다면은 그 점들을 3차원적으로 다 모으면 무슨 형태가 됩니까? 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구 매듭면이라고 하고, 이 방사상 매듭면, 구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기준으로
어떤 거리 R의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또를 도달하면은 전자 발견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면에 해당이 되는데 해결 기준으로 뭐라고요? 3차원적으로 모든 방향이에요. 3차원적으로 어떤 거리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하여튼 거리 R의 위치만 딱 도달하면은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인 어떤 점들이 되고 그 점들을 모은 면이 바로 방사상 매듭면, 구매듭면으로 나타납니다.